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낙엽이 다 떨어져가는 느낌이 그러네요. 들긴 한데 네. 그래도 아직 이렇게 가을의 운치는 조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보문단지 시내버스 타고 다 와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시내버스 하면은 어떤 추억들이 있어요? 시내버스 하면 아무래도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등하교 시간이 생각이 나죠. 정류장에 교복 입고 다 무리지어 아우.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저 특히 회수권이 생각나요. 아, 회수권. 그죠?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고. 하나하나 뺏쓰고. 맞아요. 토킹 세대 아니죠? 회수권 썼어요. 당황시키네, 이분이. 지금 아무래도 시내버스 얘기하니까 그랬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그런데 지금 경주에서는 이 시내버스 특히 보조금 때문에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굉장히 또 시끄러운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문제인지 걱정도 되고. 경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인 새천년 미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3억 원에서 올해 76억 원까지 올랐고,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보조금 지원에 대해 경주시 의회가 지난 9월 부당 지원 의혹을 제기했고, 버스회사 노사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당 지원 의혹 속에 경주시민단체는 보조금 적정성 여부와 진상조사를 위해 이달 중으로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모실 분이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인데, 이분이 또 경주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번 일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취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택시에 모셔서 도대체 시내버스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시시콜콜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게요. 네. 다 와갑니다. 요 근처 계실 건데. 김종득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정말 기자님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우리 경주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기사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아니,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신 부분이세요? 예, 당연하죠. 또 작년부터 계속 좀 큰 현안이 되어 왔었고, 또 시민들의 발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경주 취재하는 기자로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죠. 또 아니, 예산도 많이 쓰이고 있고. 요즘에는 네. 다들 자가용들 타고 좀 급할 때는 택시들 많이 타다 보니까 예. 시내버스 많이 타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때요, 기자님? 우리 경주 시내버스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그건 뭐 차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고, 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나 뭐 당연히 시내버스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농촌마다 좀 농공단지도 많이 있고, 요즘은 한 번씩 이렇게 버스 타보시면, 특히 저녁 시간대나 이렇게 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들요 예. 또 많이 타고, 뭐 장날 이럴 때는 뭐 우리 어르신들 당연히 많이 이용하시는 거고. 기자님도 버스 많이 이용하세요? 산에 다닐 때, 산행할 때 이럴 때는 차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버스 타는 게 편합니다. 버스 타면 또 이승용차로 못 보는 풍경도 많이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특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사실 요즘 뭐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럼요. 이게 꼭 지금 필요하죠. 꼭 필요하잖아요. 네. 없으면 예.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 버스 회사를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생기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인구가 특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자가용은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대중교통은 예전에 비하면
이용객 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는 그만큼의 손실이 생길 테고 특히 노선에 사람이 적은 노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노선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운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국민들 시민들의 예산으로 일정하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고 또 지급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그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의 월급, 인건비라든지 차에 들어가는 연료비, 또 차는 수리해야 되니까 차 정비비, 또 차는 또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또 노후가 되니까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등 이런 걸 다 합치는 게 표준 운송 원가일 텐데요. 근데 이 표준 운송 원가에서 실제 버스 회사들이 거둬들이는 수입의 차액을 시민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선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럼요. 유지는 해야 되는데 적자는 나으니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보조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액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됐던 네. 거예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한 1년에 한 75억 내외 정도. 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은 운행은 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폭이 커지는 그 노선에 대한 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이 연간 한 15억, 20억 가량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재정 손실 보전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버스 환승을 하잖아요. 네. 30분 내에 타면 무료로 두 번째 거는 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비 그것도 시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시민들 편익이 향상이 되니까 또 교통카드에 대한 수수료 이런 등등의 명목으로 한 연간 한 75억 정도 되는 거죠. 적은 돈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네. 세금이고 혈세이기 때문에 이 해마다 계속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버스 승객이 줄어드는 만큼 운송 원가는 상승을 할 테고. 그럼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그거야 당연한 이치 아니냐, 버스 회사도 적자 내는 만큼은 보전해 줄 수 있다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고 그러니까요. 뭔가 좀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문제점은 어떤 거예요? 경주시가 보조금을 75억을 주면서도 매년 정산을 제대로 했느냐. 그 회사가 적자 났을 때 아마 한 70억 들어가던 것이 어떤 해에는 회사가 흑자가 났다고도 하는데도 경주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경주시는 이 보조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지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2013년부터 한 2017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좀 시민들의 의혹이 많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경주시 자체적으로는 제대로 감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감사원에 또 감사 청구까지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는 맞는데 이 지급이 뭐 적자, 흑자 상관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다. 매년 금액 매년. 차이가 별로 주먹 없이. 부구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건 경주시에서도 일정하게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경주시에서는 그래서 경주시가 지급했던 보조금이 적정하게 서 있느냐 이걸 정산을 1년 뒤에 하게 되는데 회계 전문기관에다가 이 회사 측이 제출한 보조금이 적정한 건지 객관적으로 되는 건지 이걸 봐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외부 회계 전문기관의 그 보고서를 봤더니 우리가 원가 산정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이런 한계점들이 드러났던 겁니다. 외부 기관에 맡겨서 그 객관성을 검증하는 절차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됐던 거죠. 아니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네. 아니 표준 원가 이거는 전국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 이게 없나?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운송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정비비라든가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될 텐데 네. 이게 버스 회사는 전국에 하나의 버스 회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임금도 버스 회사의 기사님들에 대한 임금도 천차만별 뭐 이렇게 전국적인 그게 지자체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를 예, 테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표준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주시 자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표준 운송 원가를 그 적정성을 기준을 마련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마 이번 문제가 생긴 가장 큰 그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그 지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올해 그 대중교통 체계 뭐 개선 용역을 실시하면서 이 표준 운송 원가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산정해보자라는 이 용역을 지금 동시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시민단체 측에서 그 국민감사 청구했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원에. 예. 그 감사 결과가 나왔죠. 예, 어떻게 나왔나요? 최근에 10월 달에 감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경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208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 회사에 지급한 뒤 적자 보존을 이유로 7억 8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반면에 운송 손익이 흑자로 돌아선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집행 잔액이 없는데도 4억 1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되돌려받은 보조금을 환급 환수하고 보조금 확정과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주시에 통보했습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보조금 집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고발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과다 청구 의혹 이외에 임원급여 과다 지급과 운송원가 과다 계상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기각해 부실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 공동대책위원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분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그 경주시에서 상존하고 있는 시민단체, 네. 10여 개의 단체가 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이번 내용 때문에 모이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마음들이셨을까요? 근데 이 보조금 문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지만 네. 그때 그냥 이슈만 잠깐 됐을 뿐이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질질 끌고 갈 게 아니라 같이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버스 회사도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또 억울함도 토론을 해야 되고 네. 그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제로 상태에서 한번 우리 검토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군요. 네네. 예. 사실 현직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회사 측과는 다르게 현직에 계신 노조위원장으로서 참여를 하신 건데 이 대책위에 네,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들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이제 직접적인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좌측에 이야기를 하면 보조금을 작게 줘서 노동 임금 인상이 어렵다, 복지 처우 개선이 어렵다 이런 핑계를 계속 댔습니다. 저희들은 15조금 인상에 대한 명분을 먼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운송원가에 대해서 공정성이 확보돼야지만 정말 명분 있는 적정한 15조금 집행이 될 수 있는 거다. 그걸 통해서 또 우리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도 동반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환경 그리고 보조금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 현직이지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수년간 또 이야기를 요구를 해왔었고, 예. 특히 저희들이 2010년도에 버스 파업을 통해서 임원 연봉이 고액 연봉이 불거졌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15종 문제가 시민 사회에서 많이 퍼졌고,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작년 12월 시내버스 대책위원회는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마침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참 충격적이죠. 감사원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업무에 대한 감사만 실시했을 뿐
청구인이 제기한 보조금 과다 청구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주 지역 9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독점 시내버스 업체 새천년 미소. 이 업체 임원들이 만성적자로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해마다 연봉 수억 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장 등 3명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임원급여는 최소 4억 5천만 원, 1인당 평균 1억 5천만 원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구 시내버스 임원 연봉의 3배나 됩니다. 여기에 출처가 불분명한 비용 지출이 추가로 2억 원에 달합니다. 버스 업체는 농촌 지역 특성상 흑자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014년 19억 원 등 해마다 10수억 원의 고질적인 적자를 냈습니다. 고액 연봉 논란에 대해 버스 회사는 현재의 임원급여는 일반적인 수준일 뿐 논란이 될 만큼 높은 액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으로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이제 이번에 보게 되었거든요. 제대로 지급이 됐고 제대로 써졌다고 하려면 항목별로 제대로 써졌는가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사기업에다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권리가 없다. 그렇죠.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 제대로 잘 써졌는가 적정성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는데 시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발표해버린 거죠. 이거는 그 대시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100%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감사원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과연 감사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것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이제 좀 더 깊이 제대로 파헤쳐 볼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하고 지금 대책 회의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논란도 논란이지만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잘 해결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경주시의 그 행정 부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시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사기업에다 대고 잘했다 못했다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혈세인 보조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뜻이죠. 지금 경주시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런 생각뿐이네요. 경주시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이 버스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될지 기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 경주시가 올해 그 표준 운송 원가 산정에 대한 그 연구 영역을 발주한 상황이고 이걸 토대로 이게 아마 가장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요. 이걸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 시내버스는 어차피 그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공공재 성격이 강한 것이고 그런 접근에서 우리가 예산도 사용하는 것인데 그 시민들의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 그와 함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어떤 범시민 사회적 기구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논의 테이블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뭐 아이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데 뭘 필요하냐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에 또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신뢰를 한 단계 높인다는 차원에서 좀 그 요구들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은 잊을 수 있는 이 시내버스 이야기지만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님도 앞으로 취재 더 열심히 좀 뛰셔가지고요. 좋은 소식 있을 때 저희에게 또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예, 좀 더 제대로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 경주 사회가
좀 더 인간적이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좋은 경주 만들도록 좋은 기사 발굴하고 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네. 경주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포항 지역에도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포항도 시내버스 그 운영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시정연설로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늘 경주에 먼저 다녀왔었거든요. 옆 동네인 경주를 보는 기분이나 느낌이 좀 다를 것도 같아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한숨 소리에서 벌써. 사실 포항에서도 네.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굉장히 네, 중요한 맞습니다. 과도기라고 들었는데 어때요? 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는 이게 다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문제인데요.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살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보조금 문제부터 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까지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택시 안에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사실 뭐 시내버스, 네. 뭐 노선부터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는 포항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맞아요. 부분이에요. 네. 예. 그 시정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관심은 있었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시내버스 문제가 답을 찾기도 어렵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론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준비를 하자는 마음으로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게 됐죠. 사실 이것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게 묵은 숙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경주에서도 이번에 뭐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오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포항은 감사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오래된 숙제에 같이 일이 터져 있었어요. 2014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포항의 문제도 뭐 경주 이상 갔으면 같이 덜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뭐 단가가 부풀려져 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 2년 정도 굉장히 강한 결산검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표준 운송 원가 체제를 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뭐 회계 감사 측면에서는 문제가 좀 나아졌는데요.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좀 내신 거였고.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예, 아니 경주가 70억대였어요 매년. 그랬죠. 보조금이. 그죠? 네. 포항은 그 규모나 내용이 어떻게 돼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200억. 200억이요? 1년에? 192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200억 시대가 사실상 열린 거예요. 1년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와. 2018년 12월 기준 포항의 시내버스 면허 대수는 총 200대. 도시간선과 외곽지선 형태로 총 109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포항시가 연간 지급하는 시내버스 보조금은 약 200억 원. 그 안을 시시콜콜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버스를 많이 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탈 수 있게 하는 게 먼저 고민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 적자들은 또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러니까 1,300원이라는 요금을 내고 타시지만 알고 보면 뒷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는 상태이죠. 그렇네요. 왠지 좀 속상하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지금 그 포항의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서 꼭 지적해야 될 만한 문제점은 뭘까요? 포항시는 이제 중공영제라고 정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상 중공영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공영제를 도입했는데
진짜로 도입을 안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을 세게 못 하는 거예요. 준공영제 못지않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제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민영 알아서 이제 손을 댈 수 네, 없고. 회계 감사 아니고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노선 하나를 바꾸더라도 이제 포항시 편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버스 회사하고 일일이 다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일반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저희가 뭐 이제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찾을 거고 유류 비용도 조금 더 싼 기름이 있을까 없을까 찾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손실들이 다 보존이 되다 보니까 네. 좀 노력을 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이제 버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원하고 천안이요 이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너네가 잘못하면 우리는 재정을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조례에 들어 있어요. 이제 좀 굉장히 강경한 그런 조례인데요. 포항도 좀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겠다라고 시에서 시정 질문했을 때 답변을 이제 했는데 준비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포항시의 버스 대수와 노선은 많은데 버스 회사는 왜 하나밖에 없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가 있는 게 분명하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포항시의 시내버스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내버스 그 노선 전면 개편을 하면서 전기버스를 구입하기로 한 계획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 전기버스가 투입되는 구간은 회사를 별도로 한번 설립해보자 라고 했는데 포항시가 의지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궁금해요. 네. 이 경쟁 체제로 가면은 더 좋은 거 서비스의 아닌가요? 질도 높아질 네. 거고 더불어 그 만족도는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포항시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겠습니다. 관리가 어렵다. 아니 지금도 1년에 200억이면 엄청난 액수의 보조금인데 그렇죠. 이게 한 업체로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불신의 눈초리를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포항시에서는 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이게 큰 버스가 아니라 중형 규모의 버스를 도입해서 이제 외곽 노선에 이제 촘촘하게 좀 투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형 버스들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민간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체제 조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시가 채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CCTV 관제센터나 그리고 그 상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지속적으로 포항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버스도 민간 위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사분들이 향후에 포항시가 직접 고용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뻔히 예견이 되는데 그냥 민간 위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했죠. 보조금 문제만큼이나 우리 포항 시민들이 가장 궁금했던 점 그리고 좀 답답해하고 불편해했던 점 바로 버스 노선이거든요. 맞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번에 있다. 전면 개편된다. 이 얘기는 일단 나왔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노선 중에 그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노선들이 되게 많았어요. 포항의 거의 대부분의 노선이 죽도시장을 지나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한 노선이 짜여져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외곽 지역에 그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 이제 버스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지역까지 촘촘하게 다 끌어 들어오는
그런 노선으로 이렇게 짜여졌는데 그렇게 노선을 짜고 보니까 이제 그 버스도 더 들어가야 되고 네, 중형 버스도 또 이렇게 읍면 지역으로 더 가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아마 보조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버스 한 대당 표준 운송 원가가 2017년 확정된 게 57만 3천 원 정도거든요. 하루에 57만 3천 원을 버스가 벌어야 한다는 얘긴데 저희 노선 중에 몇 개 노선은 10만 원도 못 보는 노선이 있어요. 이제 근데 외곽 지역으로 자꾸 버스를 보내다 보면 그런 노선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보조금이 또 늘어나는 거죠. 얼마나 더 늘어날 네.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포항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노선 개편을 하면 개편 첫 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의 2배네요. 일단 이제 전기버스도 사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내버스 전면 개편으로 인해서 일단은 예산은 늘고 보조금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보조금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뭐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포항시의 시내버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돼야 되고 어떻게 정착하기를 발전해 나가기를 좀 바라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시민의 발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시민의 발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야 적정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과도한 선을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머리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포항시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전면 개편이 언제부터죠? 원래는 올해 5월쯤 하기로 했었는데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진 포항 시내 버스 노선과 버스들의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됩니다.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거라고 믿고요. 예,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